근데 이제 캐나다라는 곳에서 제가 요리를 하게 되면서 언어의 장벽 때문에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이러면 뭐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려고 이제 영어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상황은 끝나 있어요. 그럼 난 겸손해진 사람이 된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경 뭐예요? 캐나다? 캐나다에서 온 우리 김재준 셰프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네네네네. 요즘에 잘 지내시죠? 그럼요. 그래도 지금은 약간 이른 시간인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현재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전에는 이제 캐나다에 이제 요리를 꿈꾸고 가서 워킹홀리데이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영주권을 따고 또 조지 브라운 졸업을 하면서 캐나다에서 한 15년 정도 다이닝, 뭐 파인 다이닝, 미슐랭 이런 데서 몇 번 경험을 해보고 지금 현재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캐삼의 차터뷰 시작하기 전에 안전하게 안전벨트를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공개했었나요? 이름은 김재준. 네. 나이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37입니다. 아직 젊어요. 저에 비하면 아주 많이 젊어요. 셰프님은 현재 어디에서 어떤 직급으로 일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좋은 기회가 닿아서 그 바샤 커피라는 그 청담점에서 이제 부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셰프로 활동하고 계시군요. 셰프님은 지금 요리를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고 출신 학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리한 거는 이제 20살부터라고 치면은 거의 17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뭐 그 중간에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일을 안 한 경우 시간도 있고 하면은 대략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요리에만 몰두한 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한 곳은 조지 브라운이라는 곳이고 그 캐나다 토론토에 이제 위치해 있고, 또 승우 아빠님이라고 이제 유튜버 중에서 그분도 거기 나오셨고, 그리고 또 캐삼. 그쵸, 맞아. 진모 셰프님도 저도 거기 나왔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알게 됐었지만 그 거의 비슷한 연도에 학교에 있었을 텐데 저희가 한 번도 마주치질 못했었죠. 그쵸. 맞아요. 그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좁은 비슷한 곳에서. 사연도 있고. 맞아요. 재준 셰프님은 지금 그래도 거의 16년, 17년 정도 요리를 하고 계신데 처음에 딱 요리사가 되고 싶다, 요리사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라는 그런 계기가 됐던 일화가 있을까요? 네, 그때 이제 교회 다닐 때 이제 그 중고등부 이제 담당 형제님이 이제 자기의 그 미국에서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일화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이제 스시 쪽을 하시면서 이제 철판 요리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멋있었고, 거기서 이제 저는 나도 요리사, 외국에 나가서 요리를 꼭 하고 싶고 요리사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이제 딱 하게 됐죠. 근데 아직 한 번도 해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게 저에게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럼 그러한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된 후에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제일 처음 하게 된 일은 그 군대 전역하고 그때 저한테 그 이제 철판 요리를 이렇게 영감을 주셨던 분의 소개로 이제 막 오픈하는 키친 해서 이제 압구정에 있는 이제 라리에또라고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이제 처음 이제 막내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셰프님은 저도 이제 양식이랑 한식 자격증이 있는데 셰프님도 처음에 이제 요리하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 하셨을 때 뭐 장점이나 단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라리에또라고 그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이제 처음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때가 막 군대를 이제 전역한 때여가지고 또 이제 열정도 있었고 일을 병행하면서 이제 한식 자격증을 준비해서 한식 자격증을 따놨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따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쯤에 이제 외국을 나가야 돼서 이제 토플 준비하면서 이제 자격증은 스탑했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딸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이민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가게에서 스폰을 받았었어가지고 그게 또 가산점이 그래요? 그래서 몰랐네. 기술 이민이 저 이후로는 이제 없어졌지만 자격증은 저도
그때 양식이랑 한식 땄었지만 외국에서는 정말 쓸모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뭐 요리적으로는 도움이 됐었지만 뭔가 영주권이라던가 뭐 그런 거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좀 쓰임새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술임이라는 거에 또 그때는 또 도움이 됐었네요. 그쵸. 예. 그러면 셰프님은 요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격증을 땄던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요. 이제 자격증을 땄을 때 물론 이제 자격증 따기 전부터 이제 군대에서도 취사병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한식 요리를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이제 자격증을 따면서 그러니까 요리의 개념, 기본을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막 어마어마한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기본을 배우기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자격증을 딸까 말까 이제 필요한 건가 아닌 건가 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실 만 할까요? 그럼요. 꼭 따는 게 좋다. 네.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토론토에 있는 조지 브라운을 나오셨는데 이제 졸업을 하셨을 때 학교를 나왔다는 것이 이제 요리사로서 뭔가 직업을 얻는다던가 아니면은 이 커리어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 조지 브라운을 졸업한 게 이제 캐나다에서는 솔직히 이제 큰 도움이 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이제 레스토랑 이런 데서 이제 어쨌든 경력, 내가 어느 레스토랑에서 일했는지 누구랑 일했는지가 좀 더 이제 중요하고 내 실력이랑 뭐 학교는 좀 많이 안 보는 이제 그런 거였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조지 브라운을 가게 된 거는 이제 뭔가 저도 학위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캐나다에서의 삶을 마치고 한국을 돌아올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이제 했던 건데 하고서는 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뭐 학교도 하면서 일도 계속 경력을 쌓고 하는데 좀 피곤도 하고 힘들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또 한국에서 지금 이제 그때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바샤 커피에 이렇게 취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그런 뭐라고 해야 타이틀? 네. 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 네. 뭐 그런 게 중요했었기에 근데 되게 좋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재준 셰프님 처음에 한국 청담 쪽에서 네. 이탈리안 요리를 이제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방에 딱 조리복을 입고 처음에 딱 한 발짝 주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런 느낌들이 생각이 나실까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이태리 레스토랑을 이제 갔을 때 와 이제 나도 이제 주방복을 입고 뭔가 이제 좀 더 좀 있어 보이고 뭔가 내가 이제 좀 요리사다 이런 느낌이 있었었지만 현실은 막내 소규모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또 이제 막내는 DC도 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느낌 디시 그다음에 디저트 그리고 이제 허드렛 일 요리를 이제 오래 하시고 계시는데 요리를 시작한 후에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났을 때마다의 기억이라던가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년, 3년, 이렇게 5년까지는 쿡으로서 와 나는 이제 이제 이런 것도 배우고 싶고 내가 이런 요리사로 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었고 왜냐면 이제 그 워킹 홀리데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라리에토에서 일을 했었지만 워킹 홀리데이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캐나다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가 더 요리에 이제 진지하게 들어가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디시워셔로 시작을 했고 요리사로 안 써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발 그러니까 그냥 요리사로 뭔가 뭐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간절했었고 근데 그 요리사로 하게 되면서 막 이제 영어도 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그냥 감사하고 내가 나는 이제 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서 너무 행복했는데 5년이 이제 넘어가는 순간쯤에 제가 들어간 곳이 스타지를 한 게 이제 모카라든지 토론토에서 그래도 좀 유명한 파인다이닝 그리고 노타베네 뭐 알로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선택한 곳이 이제 노타베네였는데 거길 들어갔는데 또 다시 샐러드로 이제 샐러드 스테이션에서 가먼지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다른 다이닝에서 막 파스타도 하고 피자도 하고 스테이크는 아직 못 해봤지만 뭐 이랬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좀 회의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래도 다행히 좋게 봐줬고 저도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이제 스테이션을 올라가면서 이제 주니어 술을 달고 이제 나오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항상 수셰프이라는 타이틀 아니면 익젝 아니면 뭐 헤드 셰프를 이제 달았던 것 같은데 그 7년이 이제 가장 그 5년에서 7년 사이가 가장 또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쯤 좀 요리사로서의 연봉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재준 셰프님은 요리를 시작한 이후에 그래 나는 요리사 하기 진짜 잘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요리사 하기 진짜 잘했다는 제가 이태리 레스토랑 이사할 때 이제 파스타를 잡고 있을 때 이제 똑같은 레시피고 똑같은 음식이지만 또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간을 하고 이제 그 터치하는 거에서
달라지니까 그 손님이 이 음식을 만든 셰프님 좀 뵙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 테이블을 나가서 인사를 드렸을 때가 이제 가장 그런 거였지만 이제 결혼 후 이제 와이프랑 애기한테 음식을 해줬을 때 이제 맛있다고 해줄 때 뭐 그럴 때가 지금은 이제 내가 만든 요리를 아주 맛있게 먹었을 때, 전문화된 음식을 가족들한테 해줘서 맛있게 먹었을 때 그 느낌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맞아. 그러면은 반대로 요리사 이거 못해 먹겠다, 그때는 또 언제일까요? 5년에서 그 7년 사이 내가 이제 그때 그 부주방장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가장 갈구할 때 이제 왜 나는 계속 제자리에 맴도는 것인가, 재능이 없는 것인가. 셰프님은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면서 요리사로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본인한테 또는 다른 일하는 사람들한테 또 마찬가지로 요리사로 일하면 이것은 중요하다. 요리사로서만은 아닌 것 같지만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겸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겸손. 한국에서 만약에 요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내가 잘 성장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저도 어렸을 때는 겸손함이라는 게 잘 몰랐었으니까. 근데 이제 캐나다라는 곳에서 제가 요리를 하게 되면서 언어의 장벽 때문에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이러면 뭐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려고 이제 영어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상황은 끝나 있어요. 그럼 난 겸손해진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점을 보면서 이제 그런 외국에서 보는 셰프들이 나를 더 좋게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더 승진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맞아. 이거 좀 반전인데요? 또 언어에 의해서 그들이 봤을 땐 이 친구 참 겸손하구만. 맞아요. 나를 아주 잘 따르고 있어. 그렇게 되죠, 진짜. 뭐 저도 이제 외국에서 여러 문화권 친구들과 일을 많이 해보면은 한국 친구들만큼 말 잘 들어주고 일 열심히 해주는 친구는 진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 면에서도 또 셰프님께서 또 좋게 봐주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제 일을 하면서 헤드 셰프를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건 요리뿐만 아니라 배울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가르쳐주는 사람도 더 많은 걸 가르쳐주게 되고, 직급이 나보다 아래에 있더라도 그 친구가 나보다 분명히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있어서 서로 배우는 환경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이 빠지면 안 되겠죠. 셰프님은 주방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인생 교훈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런 인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 어디서 일을 하건 백인이 좀 더 유리해요. 이런 직책이 올라가고 승진을 할 때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백인이 더 유리한데, 그런 백인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이제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부주를 하고 있을 때 그 오픈 매장에 이제 발탁이 돼서 헤드로 누가 가냐였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가게 된 이유가, 원래는 다른 백인이 저보다 더 오래됐고 경력도 오래된 수셰프였고 저는 좀 경력이 좀 낮은 수셰프였는데, 레스토랑을 총 관리하는 총 헤드한테 루드하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어쨌든 남자를 좋아하는, 이제 그 사람 앞에서 그 캐나다에는 이제 그런 우유, 호모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우유 종류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이건 That's your milk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조크를 날리고, 태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요리는 좀 더 엄격하다 보니까, 아무리 문화적으로 아니면 성별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캐나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그걸로 조크를 날린다는 게 좀 경솔했고 무례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저를 인터뷰했을 때 입으로 일하지 말고 행동으로 일해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분도 행동으로 하지 못하고 입을 좀 잘못 놀리셨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또 겸손하게 일을 잘 했었던 배준 셰프님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러면은 셰프님은 요리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리 철학이 있으실까요? 솔선수범, 부주방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제 밑에 애들이 어쨌든 이제 성장해 나가는 애들이고 더 많은 요리를 해야 되는 애들이니까, 뭐 바닥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차라리 제가 더 하고 그럴 시간에 애들은 좀 더 요리에 몰두하고 서비스에, 물론 제가 항상 막 뭐든지
모든 허드렛 일을 다 솔선수범하면서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더 그런 셰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리더의 자리는 어느 정도 한 팀을 이끌어 나갈 말로써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할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서 좀 더 보여주면서 솔선수범해야 팀으로서 같이 리더를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셰프님 요즘에도 엄청 많이 활발하게 하시고 계실 텐데 신메뉴 개발에 대한 영감은 보통 어디서 얻으시는지? 영감은 이제 보통 일단은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보고 배운 그런 이제 베이스가 보통은 이제 영감의 틀인 것 같고,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조립도 하고 하겠지만 이제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뭔가 어떤 식재료를 보고 뭔가 또 음식 그 주제에 맞게 완전히 뭔가 카피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면 더 좋겠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저는 보통 신메뉴 만들 때는 그런 느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좀 도움도 많이 돼요. 왜냐면 이제 와이프가 저랑 워낙 식성이 너무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그런 맛을 저도 같이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보통 요리 이제 이런 맛을 낼 때는 다들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우마미 해서 이제 신맛, 짠맛, 단맛 뭐 이런 거를 이제 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할 때 저는 이제 신맛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신맛을 알게 되고,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항상 신메뉴를 할 때 와이프한테 항상 먹여봐요. 네. 셰프님은 평소에 존경하시는 셰프님이 계실까요? 네. 요리를 처음 거의 시작할 때쯤 읽었던 또 책의 주인공인 아키라 백. 네. 네, 아키라 백을 이제 존경하고, 일단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인생에 가장 큰 굴곡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스노우보드 선수로서 막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는데 네. 다리를 다치면서 또 그 스키장에 있는 그 일식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성장해 가셨는데, 네. 그런 이제 아픔을 딛고도 또 다른 그런 분야에서 또 그래도 거의 정점을 찍은 연봉 협상 이런 걸 할 때도 네. 보면은 자기 이름을 레스토랑에 달아주고 자기 연봉을 올릴 그 돈으로 자기 이제 직원들, 자기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더 올려줘라. 그런 좀 멋있는 셰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또 토론토에도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네네네. 한번 제가 또 가서 먹어도 봤었고, 역시 뭐 훌륭한 요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토론토에 있는 모모푸쿠에서 일을 할 때 바로 옆에 이제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헤드 셰프님이랑도 교류가 있으셔가지고 가끔씩 왔다 갔다 이제 하시는 모습을 저는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역시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님은 지금 그래도 한 16년, 17년 요리를 하고 계시는데 네. 혹시나 내가 요리사가 아니었었다면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을까? 일단 제가 요리사가 아니라면 네. 일단 절대 앉아있는 직업은 갖고 있진 않을 것 같고, 엉덩이가 그렇게 무거운 스타일은 아니었었고 일단 이제 요리라는 거를 선택한 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선택한 거였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영어라는 공부를 하면서 네. 다시 느낀 나는 공부는 아니구나. 나에게 공부는 이게 끝. 앉아서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마 세일쯤엔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네, 그나마 또 활동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죠. 하지만 또 저희는 뭐 영어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요리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또. 그쵸. 네. 셰프님은 그래도 주방에 있는다는 게 어쩔 때는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도 있는데 그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스트레스 해소면 뭐 지금 저의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뭐 사랑하는 아내, 와이프랑 이제 뭐 집에서 술 한잔 이런 거고, 근데 제가 정말 이제 뭔가 막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이럴 때는 아마 그냥 일단 그냥 무작정 걷는 것 같아요. 나가서 걷기. 생각 없이 그러면서 생각이 또 정리도 되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셰프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꿈이 있으시다면? 결혼 전에는 저의 계획은 이제 지금 현재 안성재 셰프님 그러한 이제 셰프가 돼서 제 밑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은 모두가 인정해주는 뭐 이제 그러한 셰프가 되고 싶었다면 지금은 이제 좀 더 요리를 즐기고 싶고, 요리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이제 레스토랑을 하나 갖고 싶고, 점심에는 이제 장사를 안 하고 네. 이제 저의 유튜브를 또 촬영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저의 놀이터 같은 레스토랑을 한번 차려보는 게 꿈입니다. 대표님의 또 레스토랑 나중에 오픈되는 걸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또 유튜브도 있으시지만 지금은 또 재정비 중이시라고 들어서 나중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리사를 꿈꾸시는 이제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해주고 싶은 조언은 길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고민하고 막 아니면은 또는 막 너무 서칭을 해서 아 내가 이 사람처럼 하려면 그래 나도 이걸 해야 돼, 나도 CIA를 가야 되고 나도 조지 브라운을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막 정답은 없으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또 그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하고, 근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면서도 또 더 앞을 보고 또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계속 그 목표도 꼭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목표. 네.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네, 너무 주저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제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캐상 굿즈 같은 거고요. 판매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 네, 인터뷰 응해주시는 분들 소정의 선물 이렇게 드리고 있고, 뭐 와이프분 아무래도 파우치라서 이제 여자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넣기 좋아서. 네. 네. 베트남 여행 가는데 아마 아, 유용하게 오. 잘 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캐사메 찻터뷰였고요. 오늘 김재준 셰프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눴고, 다음엔 또 어떤 소중한 분 모시고 인터뷰 나눌지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뵐게요. 그런 풍기 이런 거 막 어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에이징을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다 뜯어내야 돼.